안녕하세요. 멋쟁이 호투티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뜨개 관련 용품들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뜨개 도구, 그리고 두 번째는 뜨개 용품, 직접적인 그런 뜨개 용품은 아니지만 있으면 편한 보조 도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이스류,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뜨개 도구는 다이소에서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케이블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결정적인 문제는 그 0.5 단위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바늘이.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먼저 이 코바늘인데요. 요거 이름은 손편한 양면 코바늘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코바늘 할 때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코바늘 작업을 안 하시는데 대바늘을 즐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보조 도구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4호랑 6호가 이제 양쪽에 있고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그거보다 대바늘 보조용으로는 이 4호, 6호 들어있는 요게 훨씬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대바늘 작업하실 때 틀린 거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 주울 때 아니면 마무리할 때, 그럴 때 이제 코바늘이 있으면 훨씬 편한 순간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싼 코바늘은 굳이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을 건데 굳이 그런 걸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코바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이거. 이게 제품명이 코바늘 5게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점보 사이즈 코바늘 세트입니다. 이 사이즈가 10mm, 8mm, 6mm, 5mm, 4mm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코바늘 세트 구입을 하시면 일반적인 모사용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6mm, 5mm 정도까지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점보 사이즈가 필요하면은 요거 그 큰 사이즈 바늘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다이소에서는 요거 5개가 이렇게 5개 구성이 무려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8mm 이상 코바늘을 쓸 일이 사실은 잘 없거든요. 코바늘 세트 하나 구비하시면 다른 바늘을 굳이 또 살 필요는 없지만 진짜 가끔씩 진짜 굵은 실로 사용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비싼 바늘을 구입하기보다는 이제 작품 한두 개 하고 말 거라면 이런 다이소 바늘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작은 바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바늘 끝에 모양이 그렇게 뜨게 할 때 보통 이런 금속 재질로 된 요거를 사용하시는데 익숙한 분들은 이게 너무 고리 모양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큰 사이즈에서는 그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한 적이 몇 번 있고, 또 이 바늘의 장점이 일단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손잡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거를 아프간 기법에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 케이블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긴 그런 편물을 작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러그를 만든 적이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한 요 정도 사각형 모양을 그 아프간 기법으로 떠서 이제 여러 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체크무늬 배색이 들어간 러그였는데요. 그거를 제가 아마 이거를 사용해서 아프간 기법으로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잘 사용을 했었고, 저도 사실 그 이후로는 이 정도로 큰 바늘을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 추천드리고요. 네, 시작부터 제가 코바늘만 두 가지 보여드려서 혹시 코바늘만 주로 하시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대바늘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코바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대바늘 작업하실 때 유용한 물건 위주로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는 이름이 케이블 단선 방지 보호캡인데요. 이거 원래는 전기 제품 그런 거에 이제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꽂아 놓는 용도인데요. 이거를 저는 뭘로 사용하냐면 대바늘 바늘 마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바늘에다가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구멍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꽂아요. 꽂은 다음에 이제 조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쪼아주시면은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대바늘 마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웬만해서는 편물이 빠지지 않게 고정이 잘 되고요. 요거를 다이소에는 사실 제가 원래는 이런 고무로 된
바늘 마개를 사용하고는 하는데 다이소에는 지금 판매되는 게 이런 종류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바늘 마개 대용품을 찾으신다면 요거 케이블 단산방지 보호캡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바늘에서 빼실 때도 그 처음에 돌렸던 그 헐겁게 하는 방향대로 돌리면 빠집니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돗바늘입니다. 다이소 가시면 이제 돗바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틸 돗바늘. 이게 3가지 사이즈로 두 개씩, 그래서 총 6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고 가격은 1,000원, 1,000원에 돗바늘 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원래 이 형태가 구부러진 것은 아니고 제가 그 김대리님 유튜브 보다가 돗바늘 이렇게 구부려서 쓰면 이제 벤치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쓰면 편하다고 하시길래 저도 이제 따라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세트에서 제일 큰 사이즈 돗바늘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개 용품점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돗바늘 구매하시면 아마 이 중간 사이즈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이소 건 아닌데 아마 중간 사이즈가 들어있을 건데 이제 이 세트를 구매를 하면 큰 거랑 더 작은 거, 더 얇은 거 이것까지 들어있어서 이게 되게 얇은 편물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긴 돗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별실에 코를 분리할 때 이 바늘이 충분히 기니까 안정적으로 코를 깨울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돗바늘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추하는 돗바늘도 있습니다.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돗바늘인데 그거는 바늘 귀 부분이 너무 이제 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편물을 깨실 때 이 부분이 너무 걸리적거리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 돗바늘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런 고리형 돗바늘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가지 사이즈가 세트로 이것도 가격은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돗바늘 장점은 이 부분이 고리로 이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실을 깨고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물을 쉽게 통과를 합니다. 걸리는 부분 없이 쉽게 통과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바늘이 실 깨기도 좋고 편하기는 한데 이 부분 이 내구성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저도 되게 오래 사용을 해본 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사용하기 되게 편한 돗바늘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뜨개 보조도구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피노크입니다. 이런 피노크 제가 구매한 거는 5개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이었고요. 이거를 블로킹 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킹 핀 따로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가격이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걸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요거 블로킹 핀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한번 사봤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 실뜨개. 이게 제품명은 소외용 실밥 제거기 실뜨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1,000원입니다. 2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작은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실을 자를 때 가위 대신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요런 실 굉장히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잘리고요. 요거를 이제 책상에 두고 사용해도 편하지만 이제 보통 저는 집에서는 가위로 실을 자르고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제가 이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 뜨개 키트가 있어요. 굉장히 이 부피 차지도 안 하고 가볍고 작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밖에서 뜨개를 하다가 가위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가위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지금 반지꼬리 안에 들어있고요. 전 작은 거를 휴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카드링 뜨개용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작은 마커링, 전구 마커, 단소 표시링 이런 거 걸어둘 때 요거는 실 커터인데 여기 걸려있는 물건들은 다 이제 다이소 제품은 아니고요. 네, 이런 거를 보관을 할 때 이 카드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쉽게 돼서 이런 거 이제 얘들은 낱개로 두면 자기들끼리 막 굴러다니고 없어지고 쉽게 이제 분실이 되니까 이렇게 카드링에다가 걸어두시면 분실될 염려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너무 커서 쓸 일이 잘 없고요. 요 사이즈, 그러니까 25mm 요 사이즈가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은 조금 더 여닫기가 조금 귀찮긴 해요. 가볍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스틸 재질로 된 25mm 이 카드링인데요. 얘를 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 다음 추천템, 자 이거
이거는 열쇠고리 후크인데 이 키링 부자재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뜨개인들은 얀홀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이 카드링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닫고요. 그다음에 얘를 콘사에다가 밑에서 집어넣고 그러면 위에 이렇게 고리가 나오죠. 자, 이 링이 콘사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고리를 이제 위에다가 어디 걸 수 있는 데다가 걸고 여기 실을 이렇게 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 돌아가죠. 네, 정말 술술 잘 돌아가는 얀홀더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뭘 완성을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이 카드링을 이 열쇠고리 후크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그다음 뜨개 용품은 아니지만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이 인덱스입니다. 자, 다이소 가시면 인덱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포스트잇 그 코너에 가시면은 그런 인덱스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이런 얇은 거,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독서템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길게 형광펜 대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뜨개 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차트도 안 보실 때 차트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길이 조절도 되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이게 3등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길이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주의를 하실 게 이거는 가끔씩 두 장이 같이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붙였을 때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장을 같이 뜯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긴 거보다는 요 종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 볼 때도 붙여서 표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서술형 도안을 볼 때도 내가 지금 어느 단을 뜨고 있는지 이걸 붙여가지고 표시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이거는 독서를 할 때도 잘 사용을 하고 뜨개를 할 때도 잘 사용을 하는 그런 아주 쓰임새가 많은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구부러지는 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구 코너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길이는 30cm고 이렇게 쉽게 구부러집니다. 이걸 사실 제가 뜨개 할 때 쓰려고 구매를 한 건 아닌데 의외로 뜨개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이 이제 구부러져서 편물에 갖다 대고 이제 재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곡면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30cm가 편한 게 웬만한 우리가 의류를 뜰 때 사용하는 게 보통 60cm를 넘는 편물을 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총장을 잴 때는 뭐 60cm가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뜨게 하면서 몇 cm까지 떴나 잴 때는 60cm 안으로 이제 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30cm 자면 그 두 번 재면은 60cm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한켠에 두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집어서 길이를 잴 때 아주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지는 자 이게 저게 그렇게까지 뜨개 하는데 유용한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뜨개 할 때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조 도구까지 추천을 다 드렸고 자, 그 다음으로는 케이스류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 이런 하드 파우치인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쇼팁이나 조립식 4인치 바늘 보관할 때 추천드리고요.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5인치 바늘, 물론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5인치 바늘 보관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이건데요. 저는 5인치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보면 이쪽에 왼쪽에는 케이블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중간에 고무줄이 걸려 있어서 아주 편하게 고정이 되고요. 조인키도 같이 하나 넣어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인키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여기 이렇게 메쉬 구멍에다가 넣고 밖으로 한번 빼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해요. 네, 아무튼 조인키까지 같이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에 들어있던 건 아니고 제가 따로 이제 손바느질로 만든 케이스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바늘 호수별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끼워서 이제 사용할 때는 이 상태로 필요한 바늘 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자, 작은 것도 보여드리면 작은 거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4인치 바늘인데요. 4인치 바늘
아주 여유있게 들어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데 이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그 5인치 바늘 중에 케이블 그 연결 부위가 되게 짧고 바늘 자체 길이가 좀 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4인치에 추천을 드리고 5인치 중에서도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딱 맞긴 한데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바늘 자체 길이가 조금 짧고 비교적 짧고 이 케이블 연결 부위가 좀 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케이스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바늘이 제가 알기로는 라이키, 리케 바늘이랑 이거 니트프로 5인치도 네,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넣어봤었는데 마인드풀도 들어가고요. 아무튼 니트프로사의 5인치 바늘들은 이 케이스에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넣고 빼실 때 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려면 이 큰 파우치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4인치 쓰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이용하실 거예요. 제가 원래 그 바늘 할 때 들어있는 케이스를 안 쓰는 이유가 이게 되게 부피 차지가 많이 되고 바늘이 너무 이제 띄엄띄엄 꽂혀 있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넣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케이스의 장점이 그 카드 케이스라서 이렇게 가방 속에서 이렇게 막 눌려도 강한 힘으로 눌려도 안에 바늘들이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사이즈도 되게 손바닥만한 사이즈 안에 바늘을 이렇게 많이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릴 케이스류는 이건 틴 케이스인데요. 네, 이 틴 케이스를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이 두 가지가 용도가 달라요. 이 케이스가 다이소에 가시면 그 스티커랑 세트로 조각 스티커랑 세트로 파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2,000원이고 디자인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스티커는 저는 어디 따로 빼두고 이 틴 케이스만 사용을 하는데 자, 두 개 용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야외 뜨개용 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키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마커링, 바늘 마개 이런 거 이제 보관하는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틴 케이스의 장점이 이렇게 자석이 붙어요. 자석이 붙어서 이 자석은 그 다이소에서는 이 알맹이만 판매를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따로 구매를 해서 여기 붙여줬고요. 이렇게 자석 붙이고 이런 돗바늘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 뚜껑에도 붙여뒀고요. 제일 자주 사용하는 돗바늘은 이렇게 뚜껑 열기도 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밖에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틴 케이스 디자인이 이렇게 다이소스럽지 않은, 물론 이제 다이소스럽지 않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도 이제 디자인을 예쁘게 잘 뽑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스럽지 않은 틴 케이스 다이소에 판매하니까 가셔서 보이면 그다쯤 사오셔서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프로젝트 백을 하나 찾았는데요. 원래 프로젝트 백은 아니고 그냥 에코백인데 프로젝트 백으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품명은 조임형 부지 에코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바늘 의류 뜨기 하시는 분들 여기 의류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공간이. 제가 지금 뜨고 있는 편물 이렇게 넣고 콘사도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휴대용 키트 이거까지 넣어서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스트링 파우치처럼 조일 수가 있고 손잡이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어깨에 매기도 편하고 아니면 손에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편한 길이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디자인도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이게 제일 단순하고 깔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상태가 조금 보풀도 일어나고 꼬질해지기도 했는데 제가 그만큼 잘 들고 다니고 이제 큰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얘만 단독으로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니기도 해서 조금 상태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케이스류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실리콘 트레이인데요. 이거는 항상 제가 책상에 두고 정리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입니다. 이게 사실 한때 되게 인기 상품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뜨개를 하다 보면 이런 작은 물건들이 책상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되게 너저분해지기가 쉬운데 이 트레이 하나 책상에 올려두고 이제 모든 그런 잡동사니들을 작은 물건들을 다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고 나서 이제 뜨개가 끝나면 이제 제자리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책상이 지저분해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 실리콘 재질이라서 이 마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떨어지지도 않고 책상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물건을 놓을 때도 소음이 크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뜨개템 추천은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뜨개템 추천은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다이소에서 바로 울 샴푸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울 샴푸가 단돈 1,000원에, 물론 이게 리필형이라 가지고 그 막에도 없고 닿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펌핑 용기 집에서 샴푸나 뭐 화장품 사용하고 이제 버리는 펌핑 용기를 재사용하셔도 되고, 다이소에서도 펌핑 용기 따로 판매도 하니까 그거를 구입을 하셔서 거기다가 물 샴푸 채워서, 뜨개인들은 손빨래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욕실이나 어디 그 싱크대 쪽이나 하나 펌핑 용기를 구비를 해두시고 이제 손빨래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물 샴푸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제 추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테무, 알리에서 구할 수 있는 뜨개템 추천도 한번 모음으로 가져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는 뜨개 도구, 그 다이소 제품 말고도 뜨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